아, 무릎 아프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파. 다행히 비가 그쳤어. 근데 비가 오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두통도 생겨. 다 그렇더라고. 줘. 이거 그러니까 언박싱 하는 걸 보여줘야지. 새 거라는 걸. 박스가 아닌데? 아, 그렇구나. 비닐 뜯는 것부터 보여줘야지. 이거 이제 매주 이제 사인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코리안 팍이라고 적으면 돼? 손이 풀리지 말고. 너 날 뭘로 하는 거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 그런가? 영어 글씨체가 더 괜찮은데? 진짜 고영준 사인하고 닮은 것 같아. 들어가기 힘들어. 무릎이 아파 비가 와서. 짧게 한마디. 코리안 팡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꼭 나세요. 응원드립니다. 나는 언제 대박 나냐 진짜. 인생이 쪽박이야 나는. 왔어. 물길 거의 다 왔어. 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측 승부 예측의 남자 송영주입니다. A매치 기간 동안 대표팀 경기라든가 U24 경기를 잘 보셨나요? 나름대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원한 청량감 100%의 K리그 1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측 승부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프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병원부터 내렸는데 저기 이제 체중 감량, 얼굴 관리, 바디 관리, 비만 처방, 지방흡입 이거 나를 겨냥한 오프닝이 아닌가. 제가 저런 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찍 오라고 하고 20분 기다리게 멈춰! 그러나 최근 제가 또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17라운드 5경기, 18라운드 5경기. 이제는 영주 아니야. 나를 이제 송오주라고 불러주세요. 5경기씩 마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주는 제가 지난주 6경기를 모두 틀리고 말았죠. 2라운드는 5경기씩 마치면서 제가 힘이 한껏 들어갔는데 아니 이거 봤더니만 18라운드에서 5경기를 맞추신 분이 무려 20분이나 됩니다. 20명이나 맞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측하기 쉬운 라운드였다. 어쩐지 내가 많이 맞췄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서경훈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모든 경기를 전문가스럽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채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뭐 오늘의 축구라든가 PP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리그 1 19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횡! 야, 이거 효과음 쌩! 사람은 안 가는데. 야, 내가 움직이지 말고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다시 가자. 하나. 둘, 셋, 쌩. 됐지? 쌩. K리그 1 19라운드에서 주목할 경기는 슈퍼매치입니다. 슈퍼매치가 돌아왔습니다. 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4연패를 당하다가 지난 인천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여러모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수원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경기는 연패를 끊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백이 아니라 4백을 가져했는데 무실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A매치 휴식기 동안 김병수 감독이 팀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요 정도로 보입니다. 김병수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수원은 기동력이라든가 압박이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반에 체력 저하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A매치 휴식기 이후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체력을 다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울의 상황도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공격이 아쉬워요.
왜 아쉽냐? 황의조가 리그에서 2골을 넣었고 그리고 A매치에서도 1년 만에 골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가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지만 황의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쉽고 또 하나는 황의조가 터지니까 시즌 초반에 득점을 책임졌었던 나상호라든가 임상엽이라든가 팔로세비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울은 중앙에 패스가 정말 뛰어난 기성용, 팔로세비치, 오스마르가 있고요. 측면에 임상엽과 나상호가 있기 때문에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경기를 주도하고 결과를 가져오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슈퍼매치는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승패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물론 서울이 최근 흐름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올 시즌 초반에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최근 슈퍼매치 6경기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고 승리는 4승이나 챙겼거든요. 다만 수원이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클 것으로 느껴져요.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홈에서 슈퍼매치인데 서울에게 패배한다? 이거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 입장에서도 아마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제주와 대전이 대결을 펼칩니다. 제주는 승승장구하다가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무패 가도를 달리다가 최근 2연패를 당했는데 지난 울산전이 충격적이었어요. 5골이나 실점하면서 1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A매치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드의 중심인 이창민 선수가 입대했잖아요.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구자철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할 예정이고 김봉수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는 있는데 이창민의 빈자리는 나름대로 커 보이거든요. 물론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경기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수비 쪽에서 흔들림이 좀 큰 편이에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제주가 홈에서 대전을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주 3백이 끈끈하긴 한데 최근 5경기에서 11골인가 실점했더라고. 제주가 수비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 경기 또 어려워집니다.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광주와 전북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광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광주는 득점력을 회복하면서 최근 승리를 챙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흐름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페트레스코 감독의 데뷔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북이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김두현 감독 대행이 바톤 터치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페트레스코 감독의 데뷔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흐름이 지금 좋잖아요. 연승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따졌을 때에는 전북이 그래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순간 페트레스코의 전북이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상황을 봤을 때는 전북이 그래도 광주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울산과 대구가 만납니다. 울산 역시 강팀이죠. 전북에게 패배한 다음에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파괴력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김영권 선수 부상으로 수비 라인에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격에서 힘으로써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U24 대표팀에 다녀온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규 10골, 박호 8골, 루빅손 6골, 마틴 아담이 4골. 누가 나와도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대구의 저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왜? 공격 쪽에서 세징야, 에드가, 고재현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경기를 주도하더라도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파괴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울산이 파괴력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울산이 더 많은 골을 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인천과 포항이 만나는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고구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골이 많이 터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골이 예상보다 많이 터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천이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경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7경기 무패인가 그런데 2승을 챙겼거든요. 근데 2승 중에 1승은 FA컵 승이에요. 그래서 경기 내용을 딱 돌아보면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좀 잡고 있어요. 꾸준히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포항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저는 포항이 올 시즌 가장 끈끈하게 힘을 발휘하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기동매직이라고 김기동 감독의 힘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고영준 선수가 U24 대표팀에 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고영준 선수가 올 시즌 포항의 에이스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포항도 공격력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경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골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매직이 필요한 경기예요. 네. 수원FC와 강원이 맞대결을 펼치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부진한 두 팀의 대결이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 그리고 여기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진짜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너무 부진해요. 특히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수원FC는 꾸준하게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홍수 감독에서 윤정환 감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윤정환 감독의 축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은 지금 이 순간도 공수에서 아쉬움이 큰데 과도기적인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래도 공격력에서 조금이나마 더 우위에 있는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Don't trust me.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K리그 1 19라운드 오축 승부 예측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끔씩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잖아, 빵주잖아. 그런 라운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6경기를 예측했잖아요. 제 적중과 똑같거나 아니면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2022 포토 에세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 없어. 지나가다 쓱 들어와서 영상 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고 그리고 댓글 남기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컴온. 이벤트가 하나만 있느냐? 아닙니다. 2021 포항 포토북도 선물로 드리거든요. 포항 승리를 포함해서 저랑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립니다. 요거 이제 2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포항 50주년 포토북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축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o be continue. 우리는 계속된다. 함께 가요. 소문내요. 야, 빨리 주위 사람들에게 구독 알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수한테나 얘기. 야, 감스트에게 또영주 TV도 얘기도 못했어. 밥 먹으러 가. 가야겠다.